자, 상상해보세요. 공장 문이 쫙 열리는데 새로운 동료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걷는 폼이 좀 특이하죠? 맞습니다. 바로 아틀라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영화 속 얘기였는데 AI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로봇 우리한테 든든한 동료가 될까요? 아니면 언젠가 내 일자리를 꿰찰 경쟁자가 될까요? 이 질문이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실제 일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요, 잠깐만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그런 혁명 같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산업 자동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진화에 훨씬 가깝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 진화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물건만 단순하게 옮기던 1세대 로봇팔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정교해진 2세대를 거쳐서 이제는 사람 바로 옆에서 같이 일하는 3세대, 우리가 코봇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이 나왔죠.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 4세대 지능형 휴머노이드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룻밤에 일어난 혁명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발전해온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럼 대체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확히 뭘까요? 기술적인 정의는 좀 복잡한데 인간 환경에 맞춰서 인간이랑 비슷한 능력을 갖춘 자율 장치라고 해요.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요, 핵심은 이거예요. 공장 설비를 싹 다 바꿀 필요 없이 사람이 쓰던 도구, 사람이 일하던 공간을 그대로 쓰면서 일할 수 있는 로봇. 바로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요. 진짜 이 로봇들이 연구실 밖으로 나와서 실제 현장에서 어디서 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여기 로봇 이름, 주된 용도, 그리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나와 있죠. 보면 아폴로나 피겨 영희처럼 아직은 시범 운영 단계인 로봇도 있지만 저기 워커 S1이나 로비 같은 경우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테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돈을 받고 일하는 로봇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슨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주요 제조, 물류 현장에서 이미 아주 활발하게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에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을까요? 우선 자동차 업계부터 볼까요? BMW는 조립 공정에, 메르세데스 벤츠는 물류 작업에 로봇을 투입해서 시험 중이고요. 물류 업계의 거인이죠. 아마존 역시 창고에서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중국의 BYD나 볼보 같은 회사는 아예 생산 라인에 로봇을 정식으로 배치했고요. 심지어 이탈리아에서는 무려 60대의 로봇이 지금 이 순간에도 품질 관리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이제부터가 이 주제의 진짜 핵심, 딜레마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이 과연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위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까요? 바로 이 화면이 그 딜레마의 양면을 떡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도전 과제 쪽을 먼저 보면 역시나 어마어마한 비용 문제,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기술, 그리고 현장 직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오른쪽 기회 쪽을 한번 보세요. 인간은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근무 환경은 훨씬 안전해지고 생산성은 높아지는 그런 밝은 미래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비용 문제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의 가격이 대략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4억 원이 넘습니다. 웬만한 슈퍼카 한 대 값이죠.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 이걸 수십, 수백 대씩 들여놓기에는 아직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대학교 장태우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숙련된 노동자를 대규모로 대체하려면 거의 범용 인공지능 AGI에 가까운 기술적인 돌파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아마 수십 년은 걸릴 과정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처럼 로봇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인간의 일을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요, 인간 노동자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대체가 아니고요, 인간과 로봇의 역할을 새로 짜는 재편의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일자리가 그냥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와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인간의 일은 어떻게 재정이 될까요? 이제 기술 얘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우리 인간 중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로봇과 함께 일하는 미래 사회에서 우리 인간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진화할 겁니다. 첫째는 로봇들이 일하는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감독하는 역할. 둘째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최적화하는 역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로봇과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직접 손발을 쓰는 육체적인 일에서 좀 더 머리를 쓰는 지적인 일로 그 중심이 옮겨가는 거죠. 이 모든 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위험하고 끝없이 반복되고 솔직히 좀 지루한 일들, 이런 건 이제 로봇에게 맡기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잠재력은 거기서 해방시켜서 더 창의적이고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이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번디 대학교 티치아나 칼라리 교수의 말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여전히 뭘 할 수 있을까? 이것만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것도 물어야 합니다. 결국 이 기술이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 자신의 선택과 가치에 달려 있다는 것.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